자, 이제 파일 업로드 할 때 사용하는 객체는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 것도 이제 빈스 그래프에 아무것도 없었어 가지고 지금 빈스 그래프에 나타나게 만들었는데 XM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이제 스프링 메뉴에 뭐 지금 remove as 빈스 컴퓨레이션 뭐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된 상태면은 이게 삭제했는데 네. 그 add 컴퓨레이션 뭐 이런 걸로 바뀌어서 add as bin 컴퓨레이션 메뉴가 보이시면 그 표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빈즈로 되어져 있는 어노테이션과 빈즈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XML은 다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 파일이 올라오면 그 파일이 올라오는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이제 대기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그 파일이 올라와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폼과 처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쭉 밑에다가 여기 됩니다. 자,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한 것을 써서 이제 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파일 업로드에 대한 처리, 파일 업로드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메소드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갯방식 그 폼 쪽으로 가는 거는 갯방식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것은 포스트 방식,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 돼요. 포스트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이제 입력창으로 이동하는 이제 메소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퍼블릭 쓰시고요. 보이드 스트링 그냥 스트링으로 하겠으니까 스트링 그 파일 업로드 폼이라고 쓰겠습니다. 업로드 폼 이렇게 해서 폼 사용하시면 되겠고 가로과 갖고 사이에다가 파라미터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 리턴 한 개 잡아주시면 되고 리턴 서탑에 짝을 찍어주시고요. 저희가 업로드 폼이라고 쓰겠습니다. 업로드 폼 .jsp 쌍따비 그냥 찍으시면 .jsp 붙죠. 그 웹-인프 밑에 뷰스 밑에 업로드 폼 .jsp를 만들면 된다. 아시겠죠? 이런 뜻이죠. 겟방식이니까 겟방식 붙여줍니다. 골뱅이 get 컨트롤 스페이스바 매핑 쓰시면 되겠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슬래시 여기에 업로드 폼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URL은 업로드 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업로드 폼 메소드로 들어오고 업로드 폼 .jsp 보통 이거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죠. 맞춰주시면 눈에 확 들어오고 나중에 확인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입력창으로 이동하는 메소드고요. 그 입력 사용자가 지금 이쪽 그 입력창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올라오는 파일을 전송되는 파일을 첨부된 파일입니다. 파일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또 만듭니다. 메서드 퍼블릭으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리턴 타입은 마찬가지로 스트링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스트링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메소드 이름은 대충 쓰시면 되는데 처리가 서가지고 쓰시니까 뭐 업로드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업로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타입을 저희가 이제 파일 여러 개를 받아서 올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뭐 리스트 그냥 리스트 타입으로 그냥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그냥 리스트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에다가는 여기다가 이제 멀티파트 15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152페이지 멀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찾으세요. 멀티파트 파일 쓰셔야 찾기 편하시겠네요. 멀티파트 파일 이렇게 해서 한 개 쓰시고요. 임포트가 필요해서 컨트롤 스페이스가 눌러서 임포트 했습니다.
임포트를 이렇게 멀티파트 파일 해가지고 org 프레임워크의 웹의 멀티파트에 멀티파트 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은 이제 파일즈라고 쓰시고 인풋 태그의 네임을 파일즈로 전부 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파일 여러 개를 첨부할 수 있어요. 첨부할 수 있는 배열할 수 있는 메소드죠. 있는 메소드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으냐면 어레이 리스트가 배열 처리된 거죠. 배열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리턴한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에서 파일에 대해서 이제 리턴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이 뭐가 첨부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 여기다가는 세미콜론 찍고 처리니까 업로드 그냥 쓰겠습니다. 업로드.jsp 만들어서 이제 보면 되겠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 요게 배열이에요. 어레이 리스트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파일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 들어온다. 아시겠죠? 파일스. 그러니까 인풋 태그의 네임이 파일스. 네, 아시겠죠? 파일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 개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폼 태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JSP부터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JSP는 만드는 것은 이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 그 파일명이 좀 틀리긴 해요. 저희는 업로드 폼.jsp로 만들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어디에? 웹-rf 밑에 뷰스 아래다가 업로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쓰시고 JSP 파일 아더 누르시고 JSP 파일 선택하시고 지금 파일명이 지금 업로드 폼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폼.jsp로 만든다. 예,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에 보면 이렇게 요거 보고 이제 업로드 폼으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죠? 그래서 요거 파일이랑 동일한 업로드.jsp를 만든 거예요. 되셨죠? 됐죠? 여기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파일 여러 개를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인풋 태그 만들고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다 이제 파일 업로드 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디 부분에다가 아주 간략한 폼 태그 한 개 만들었어요. 폼 태그 한 개 만들고요. 액션은 저희가 같은 위치인데 업로드 여기 이제 그 컨트롤러에 보시면 이게 매핑 안 붙여놨네요. 예, 매핑 붙여야 됩니다. 골뱅이 get 매핑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열고 이제 그냥 업로드로 쓰겠습니다. 슬래시 그냥 업로드라고 써서 사용해서 업로드라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시겠죠? 매핑을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 폼.jsp에서 이제 업로드라고 이런데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서 반드시 지정할 거야 될 거예요. 얘는 이제 그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그 1번은 이제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어야 돼요. 포스트 방식만 돼요. 포스트 방식이어야만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ENC 타입이라고 ENC 타입 이꼬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 성탄별 이런 거 집어넣어서 이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써주셔야 돼요. 예, 이거를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렇게 해서 선언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 파일 타입이어야 돼요. 3번. 그 인풋 태그에서는 태그에서는 타입이 파일 타입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타입 이꼬르 파일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네임이 4번. 네임 이꼬르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의 변수 이름과 컨트롤러의 변수 이름과 같이 맞춰주면 돼요. 네,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됐죠? 예,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 반드시 포스트 요거는 이제 폼 태그고요. 1번, 2번은 폼 태그에서 하시는 거고 3번, 4번은 인풋 태그에서 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태그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액션에서는 업로드 잘 썼고요. 여기다가 그 방식이니까 메소드 이렇게 쓰시고 겟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포스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스트로 1번 포스트로 하셔야 된다. 됐죠? 포스트 방식이 되고요. 2번 ENC 타입 ENC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타입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X 따따따 폼 뭐 그 URL 엔코디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이에요. 아시죠? 되셨나요? 기본인데 이거는 이제 멀티파트 이런 거를 기본으로 썼기 때문에 예전엔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써준다. 폼 다시 데이터라고 써준다. 됐죠? 예, 멀티파트 슬래시 폼 다시 데이터라고 써준다. 예, 오탈자가 있으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시겠죠? 오탈자 없이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폼 슬래시에다 인풋 태그를 만들 차례죠. 그래서 인풋 태그가 계속 한 줄씩 생기기 위해서 div 태그 만들어졌고요. div 태그 안에다가 이제 인풋 태그를 만들었어요. 인풋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타입이 뭐 해야 된다고요? 타입이 파일 타입이 된다고요. 파일 타입으로 만든다. 예, 파일 타입이 한다. 파일 타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타입은 파일, 그 다음에 네임 이꼬르 쌍따블 찍으셨는데 컨트롤러 가보시면 변수명이 뭘로 되어 있어요? 파일즈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 파일즈를 맞춰줘야 한다. 되셨나요? 여기다가 네임에 파일즈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목 정도 한 개 더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첨부 파일이라고 집어넣을게요. 여기 앞에다가 보통 인풋 태그는 라벨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라벨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라벨 안에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포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포라는 걸 쓸 수 있으면 인풋 태그에 아이디를 한 개 붙이고요. 이 아이디를 붙여서 뭐 이렇게 여기 얘를 위해서 이 라벨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는 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1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도 파일 1을 위한 라벨이에요. 이렇게 이제 쓰죠.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아이디를 쓰기엔 좀 그래요. 지우겠습니다. 그냥 라벨만 쓰겠습니다. 라벨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첨부 파일이라고 쓸게요. 첨부 파일 뭐 땡땡 뭐 이 정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하셔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을 여러 개 해야 돼요. 첨부 파일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일 자체 5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첨부 파일을 5개를 똑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어요. 이게 네임이 다 똑같아야 돼요. 배열이죠. 되셨나요? 여러 개니까 배열로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배열로 받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로 해서 배열이죠. 멀티파트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멀티파트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는 배열로 해서 받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게 한 개면요. 여기다가 그냥 뭐 어레이 리스트 지우고 멀티파트 파일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파일만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개니까 어레이 리스트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버튼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라고 이렇게 파일 올리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들어주면 되고요. 버튼의 기본 타입은 서브밋이에요. 그래서 버튼 타입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 크롬에서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 슬래시 업로드 폼을 보여달라고 엔터 치시면
아까 이제 여기 첨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라벨로 이렇게 썼더니 이게 커지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알죠?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줄여서 하시면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태그들은 이렇게 왜 쓰는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을 선택해요. 올릴 파일을 파일 선택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조금 이제 파일들을 찾을게요. 뭐 스프링에 EX01에 뭐 SRC 정도에서 자바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몇 개 올리면 되겠네요. 자바 프로그램 똑같은 거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찾아서 이제 몇 개 올려서 해보시면 똑같은 거 올리시면 똑같은 나중에 그 중복된 데이터를 템프에 남지도 않으니까 중복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처리하도록 만들면 되기 때문에 되시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파일 올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로드는 돼 있고 멀티파트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되셨나요? 알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파일 이름에 대해서 그 포문 돌려가지고요. 포문을 돌려서 파일 이름에 대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아셨죠? 되셨나요? 예, 포문을 돌리고 그 파일 이름만 쭉 출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처리를 하자.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데도 집어넣고 파일 사이즈라든지 파일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컨트롤러에서 작성하는 거죠. 얘가 받는 쪽이 여기 컨트롤러죠. 샘플 컨트롤러. 여기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여기 이제 받는 것을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받죠. 여러 개의 파일을 파일즈가 받아요. 여러 개의 파일을 파일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일즈라는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파일즈라는 이름으로 받는다. 그래서 포이치분 사용하시면 포이치 이 지문을 사용하시면 좀 좋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파일즈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이제 포이치라는 게 있대요. 포이치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하나 썼고요. 이제 대신 꺽쇠페이 쓰고 이렇게 썼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 형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꺽쇠패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파일 한 개를 받아다가, 이제 파라미터로 객체 한 개를 받아다가, 여기 받은 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셔서 하시면 오류가 없어져요. 여기에 나오는 이 꺽쇠 표시, 화살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람다식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안 배웠던, 이 람다라는 식이 있거든요. 람다식.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수식을 펑션으로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메소드로 펑션 이런 거 안 쓰고 아니면 메소드 형식을 안 따르고 그냥 데이터 한 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선언해서 화살표로 해주면 그 한 개의 포이치에서 파일에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 파일로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처리문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수식을 개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남다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구성으로 돼 있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오류가 안 나잖아요. 그죠? 오류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람다식을 이용해서 포이치를 처리하는데 람다식을 이용한 처리를 한 거예요. 예, 이용한 처리를 했다. 요거 이제 람다식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람다식에 가끔 쓰여요. 아시겠죠?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람다식을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라 합니다. 람다식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람다식 해가지고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거나 교재 그 여러분들 자바 교재에도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람다식 이렇게 해서 쓰시면 람다식에 해당되는 게 이제 워낙 유명해서요. C나 뭐 자바나 이런데 그 웬만한 데는 여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자바 뭐 스키마에서 람다식에 해당되는 게 쭉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람다식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패턴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바가 사실은 람다식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늦은 편이에요. 늦게 적용이 된 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적용이 돼서 사용한 편이라서요. 지금은 람다식을 찾아서 그 썼는데 자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람다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조를 바꿀 때 뭐 람다식 기본 구조는 이렇게 타입을 써가지고 이렇게 꺽쇠 표시 화살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파라미터 이걸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넘긴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롤백 함수 뭐 이런 구조로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람다식은 좀 공부해 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좀 그 하시는 분들은 람다식을 꼭 공부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람다식을 이용한 처리를 한 거고요. 됐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라고 쓸 거예요. 로그 점 이렇게 쓴 거죠. 로그 점 인포 해가지고 저희가 인포를 하는데 문자열로 뭔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용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좀 제목이나 이런 거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냥 쫙 찍었어요. 어차피 클래스는 찍히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으로 파일 네임 이렇게 쓸게요. 파일 네임 이꼬르 파일 점 쓰시면 get name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get name 말고 get original 파일 name도 나옵니다.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이제 서버 쪽에서 들어오기 전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파일 네임입니다. 아시겠죠? 오리지널 파일 네임. 서버에 올릴 때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올리게 되고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이제 서버 쪽에서 올리기 전에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한번 쓰겠습니다. 저희가 뭐 롱 타입으로 쓰면 되겠고요. 사이즈 롱 타입 이꼬로 그 사이즈가 그 인티저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그 10기가 이상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그 롱 타입으로 보통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 점 쓴 다음에 get size 이게 롱 타입인지 한번 보시면 이 롱 타입 맞죠? 그래서 롱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롱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get size 자체 하시면 여기 이제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게 지금 롱 타입이다. 되셨나요? 예. 이 사이즈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용량 큰 것을 이제 인티저로 하면 사이즈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08개 10억 정도의 표시를 하는 게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롱 타입으로 보통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 썼으면 이제 여기다 로그 점 뭐 인포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일 네임으로 찍고요. 파일 네임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찍어요. 여기다 파일 네임이라고 이제 한 개 문자열로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시면 여기다 이제 파일명 땡땡 그 원래 파일명입니다. 쓰시고 로그 점 뭐 인포 또 쓰시고 인포 쓰시고 이제 땡땡 쓰시고 이제 그 크기 사이즈 파일 사이즈 땡땡 쓰시고 플러스 뭐 사이즈 이렇게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되었나요? 근데 이제 변수를 받은 이유는 얘가 이제 업로드.jsp로 갈 때 이제 업로드가 됐다. 이런 것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업로드.jsp에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만들어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모델이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파일을 받고 이제 JSP에다가 지금 뿌리려고 그래요.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게 들어왔다. 아시겠죠? 결과에 해당되는 게. 물론 이제 업로드 돼 가지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요. 여기는 정보만 여기에 쓰시면
얘는 이제 서버에 임시로 그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시로 올렸다가 이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사라진다. 아시겠죠? 어디 있지?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 저장해라고 명령을 줘야 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파일 명을 주고 저장을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라고 해야 저장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위치 정해주고 여기에다가 파일명 이걸로 저장을 해라라고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장이 되지는 않은데 일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제 파일을 올려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다 죽여서 버려.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다음에 파일명하고 사이즈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JSP로 가져가려면 이제 모델을 모델 이렇게 한 개 하시고 모델 이렇게 그 ORG 그래서 모델을 한 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저장을 할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개 생각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개 뚜닥뚜닥 한 개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대한 파일명과 그 파일 사이즈를 저장하는 파일명은 스트링이죠. 파일 사이즈는 롱 타입이죠. 됐죠? 롱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를 어레이 리스트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러려면 클래스 관계 필요하죠. 이해되시겠죠? 이제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자바에 클래스를 만든다. 여기 만드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드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뭐 파일 인포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 org.jl의 컨트롤에다 만드시면 되고요. 파일 인포라고 그냥 쓰시면 되세요. 되겠죠? info 파일 info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여기다가 프라이빗으로 스트링이고요. 파일 네임이라고 쓰시고 세미콜론. 자 롱타입으로 쓰시고요. 롱타입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 써내네요. 프라이빗이고요. 롱타입이고요. 여기다 사이즈 쓰시면 되세요. 세미콜론. 게터 세터 투스리 메소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롬버기 데이터 다 끝났어요. 세터 게터 생성자 투스트링 메소드가 모두 다 해결이 된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요 객체나 이거 부요라고 할 걸 잘못했나요? 파일 인포라고 그냥 쓸게요. 파일 인포라고 그냥 쓰고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갑니다. 컨트롤러에서 자 여기 이제 그 리턴에서 사용할 어레이 리스트를 한 개 짜줍니다. 어레이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여기에 파일 인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스트라고 쓸게요. 리스트 이꼬로 뉴 생성합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 좀 해주세요. 세미콜론. 얘 담아서 모델에 담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로그로 찍기 전에 이제 그 뉴에서 생성을 합니다. 뉴 하는데 저장을 생성자는 따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담아야 되니까 그 파일 인포 타입으로 한 개 만들어주고 뭐 fi 뭐 쓰겠습니다. 이꼬로 뉴 쓰시고 이제 파일 인포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세요.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fi에다가 set 파일 네임 에서 파일 네임을 집어넣고요. fi.set size 에서 사이즈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다가 list.add 에서 담습니다. 파일 인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추가를 시키시면 이제 자꾸 쌓이겠죠? 데이터가 되셨나요? 쌓인 것을 바로 모델에다 담으시면 되죠. 처리가 다 끝나면 이제 정보를 JSP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첨부된 파일의 정보를 JSP로 보내기 위해서 어디에다 담으면 돼요?
보내기 위해서 어디에 담으면 돼요? 모델에도 담으면 돼요. 아시죠? 모델에 담는다. 자, 모델점 쓰시고 add attribute 쓰시고 이름 리스트 쓰시면 되고 그 객체 이름 리스트 이렇게 해서 담아서 보내시면 JSP로 잘 갑니다. 얘네들이 그 요거는 로그는 이제 여러분들 콘솔에 찍히는 거고요. 콘솔에 얘는 이제 JSP로 보내서 찍을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로드 폼.jsp에서 이제 파일 첨부하는 쪽입니다. 1번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 됩니다. 폼 태그에다가 메소드 이퀄 포스트라고 지정해야 된다. 2번 enc 타입 이퀄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링과 바이트 데이터가 함께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써준 거죠. enc 타입을 써줘야 한다. 3번 인풋 태그의 태그 안에 타입을 파일로 지정한다. 타입을 파일로 지정했죠. 그 다음 4번 네임을 컨트롤러의 변수 이런 거 맞춘다. 이 네임이죠. 거기 변수 이름은 파일즈. 여기 컨트롤러에 보시면 파라미터로 받는 게 파일즈. 여기 파일즈. 이거랑 맞춘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배열로 받아주시면 얘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포이치문에 의해서 이런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현재 JSP는 만들지 않았어요. JSP는 만들지 않았는데 일단은 여기 콘솔에서 제대로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죠. 자, 됐으면 이게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파일 선택을 전부 다 하시고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아, 이게 포스트 방식인데 이 겟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아무것도 안 썼나 봐요. get으로 썼네요. get 매핑. 맞죠? 예, 포스트 반드시 포스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스트 매핑 쓰셔야 돼요. 포스트 매핑.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포스트 매핑을 처리한다. 서버 다시 돌아야 되죠.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니까 받을 때도 포스트로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받을 때 받겠다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 됐으면 다시 이제 화면단에 가서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셔요. 양식 계속 제출 하시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대요. 업로드 다운에 웹주소 완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업로드 됐는데 예, 다시 뒤로 와서 파일 올리기. 네. 업로드.jsp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네, 됐고요. 예, 그래서 파일에 대한 사이즈가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올린 게 뭐 데이터 VO,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 샘플 컨트롤러, 그 다음에 데이터 VO, 홈 컨트롤러 2번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들이 전부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바이트 단위인데 되게 적죠. 용량이 되게 적습니다. 적으시고요. 적은 용량 텍스트를 일부러 적은 용량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동영상 이런 거 선택해서 하시면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리고 지금은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인 걸 해서 하는데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JSP도 여기 업로드에 대한 JSP도 지금 이제 업로드라고 썼으니까 업로드 정보를 위해서 JSP 만들고 그냥 출력 한번 해보면 되겠죠. 폼을 돌려서 출력하면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뉴스 아래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얻어 누르시고 JSP 파일 만들고 업로드라고 쓰시고 엔터. 여기다 이제 그냥 달러 중괄하고 리스트 이렇게 이제 출력해 보는 걸로 한 개 만들면 얘가 이제 잘 찍어줄 겁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계속 제출 하시면 이제 여기 파일에 대한 내용이 쭉 보이시죠? 이제 한 개는 데이터 부여 뭐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보이십니다. 얘네들은 이제 콘솔을 통해서도 이렇게 찍히는 게 보이시고 이제 화면단에서도 이렇게 그냥 찍어서 폼을 돌려가지고 잘 이쁘장하게 만들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는 있었어요. 뭘 안 했어요? 서버에 저장을 안 했어요. 아시겠죠? 서버에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짜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임시로 올렸다가 저장하는 명령어가 없어서 사라진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저장하는 처리를 해야 돼요. 저장 처리를 해야 한다. 저장하려면 위치가 중요해요. 패스. 패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파일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장하기 위해서는